벌써 들어왔나요? 예, 쇼펜하우의 아퍼리죠. 오늘 선생님들이 좀 늦게 오시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많아졌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웃을 일이 아닌데. 예, 그래서 근력 운동도 하고 아포리즘도 좀 읽어 드릴까 해요. 진짜 오랜만이죠. 시간이 될 때 좀 얼른 머리 이쁘게 해야 되는데. 예. 뻔뻔하기 그지없어요. 예. 세수했어요. 예. 세수를 잘 안 하죠, 제가. 누가 그렇게 제 얼굴에 관심이 있겠다고 제가 이렇게 어디까지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우정을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유리 그릇이다. 우리 언제 어디까지 했죠? 소유는 만족이 아니다. 나보다 비참한 자들은 그렇게 해준다. 우정을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아마도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또 했으면 한 번 더 반복한다. 저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다 잊어버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건 기대할 일은 아닌데 죽음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98페이지예요.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가 없다. 하지만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가능하다. 너를 증오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너의 회환과 공포에 함께 울어주는 것은 가능하다. 너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너를 동정할 수는 있다. 이 한 줄 한 줄이 탁탁 와닿는데요. 그렇다. 우리는 서로 보듬고 안아줄 수 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회의주의자, 아주 대표적인 회의주의자시죠. 요즘에 제가 보는 게 다 그러네요. 니체도 회의주의자고 쇼펜하워도. 근데 쇼펜하워가 유행한다 할 정도로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요즘 쇼펜하워가 유행이죠 할 정도로 쇼펜하워 한 줄 정도는 읽어야지 대화가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쇼펜하워보다 더 회의주의적인 니체, 신을 우리가 죽였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두 권을 함께 보니까, 근데 회의주의자 이러면서 제가 고뇌하고 뭔가 심각하지 막 이러고 딱 봤는데 갈 때마다 막 웃으면 안 돼. 회의주의자잖아. 하는데 막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에 대해서 쇼펜하워하고 그 니체는 너무나 진짜 웃음을 참아야 돼. 이건 회의주의잖아. 내가 이 뜻을 안다면 인상을 쓰고 내천자를 그리며 인생은 왜 이럴까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하고 쇼펜하워 두 분 다 유머가 가득하다. 그 유머로 하신 건지 제가 유머로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웃는 걸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막 이렇게 아주 심각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웃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기대가 막 돼요. 그렇다. 우리는 서로 보듬고 안아줄 수 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아끼고 감싸줄 수는 있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사랑은 변한다 이런 어떤 욕망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리로서의 사랑이죠. 욕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욕구와 욕망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 플락토 올리고당이 생각나네. 플라토닉 플라토닉한 그런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아끼고 감싸줄 수는 있습니다. 그 친절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안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 없는 휴머니즘이죠. 더 없는 휴머니즘이고 더없이 가득한 따뜻함이며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존하면서 막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저기 뭐죠,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상처를 주고 막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회의주의자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휴머니티가 가득하고 따뜻한 얘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쇼펜하워가 요즘 유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누군가가 나를 안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믿음은 있는 거예요. 머리채를 막 붙들고 싸우고 운전하고 가다가 너가 나를 앞질러서 갔어 막 이러면서 이제 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나는 건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험악한 사회라고 생각했다가도 내가 진짜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지면 누군가가 나를 돌봐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최은실 선생님이 좀 아파서 이렇게 갑자기 과로로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인도에 있어서 '아 누구한테 부탁하지? 누구한테 연락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슈람에 오시는 분들, 문화센터 오시는 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믿음이 있는 거죠. 와 그분들이라면 누군가를 위해서 도울 수 있을 만큼 따뜻한 마음이 있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걸 상황이 벌어지니까 더 즉각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평상시에는 막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가 공격하고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미움이 가득해서 원망과 의심과 미움과 막 이런 걸로 서로 막 상처 주다가 중요한 상황이 딱 되면 '그래도 서로 돌봐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타인에게 비판을 당하는 것이 불쾌하다면 나부터 타인들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그죠?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삼아 무엇이든 비판하고 싶어 하는 나의 버릇을 잠시 중단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쇼펜하우어가 당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시험 삼아 가끔 당신은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 이런 게 진짜 음 웃기 참는 게 어려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시험 삼아 한번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비판해 봐. "야 너 그렇지 않냐? 내가 볼 때 너 그래."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진심에서 우러나서 "너 한번 당해 봐라." 이런 게 아니라 시험 삼아 한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봐야지 진짜 웃긴데 이런 분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 그렇게 시험 삼아 한번 이렇게 떠보듯이 한번 비판해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 웃기잖아요. 저만 웃긴가요? 그리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겠다고.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어야겠다라는 게 니체도 그렇고 쇼펜하워도 회의주의자지 악행을 하겠다는 게 회의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의주의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삶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부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삶은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되니까 이게 회의론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론자라고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등 돌리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걸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혹은 감사하든 귀찮아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줘야겠다. 그러니까 돕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하루에 그칠지라도 돈은 비천하고 명예는 악하며 질투는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야겠다. 그러니까 돈은 비천하고 명예는 악하며 질투는 곧 멸망할 것이다. 근데 질투는 모든 걸 멸망하게 한다는 건 지금 현대의 정신 분석 심리학에서도 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3대가 멸망하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투심 때문에 누군가의 잘된 일을 축복해 주지도 못할 만큼의 좁고 어두운 마음은 3대를 멸망하게 한대요. 근데 그 모든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남이 안 되면 기뻐하고 남이 잘 되면 다 시기 질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축복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잘 갖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 나의 기분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제 아침처럼 각박하고 숨막히고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챕터에서 정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나의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누구도 우리는 서로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어제처럼 내가 각박하게 어떻게 살아가지, 뭘 먹고 살아가. 근데 이 쇼펜하워는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각박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돈에 대한 각박함보다는 상황에 대한 거, 일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외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 각박하니까 숨 막히고, 그리고 숨 막히고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늘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게 내일 아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기는 거, 내가 나에게서 변화되는 게 정말 중요하지,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발전되나 뭐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은 하기 싫어하지만 보상은 남보다 많이 받기를 바란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아는 사람 중에 출세한 인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에게부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구걸하거나 타인이 흘린 땀방울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최소한의 위험 부담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어내려고 한다. 와, 이거는 정말 가슴에 콕콕콕콕 와박히는 거죠. 타인의 흘린 땀방울을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인제 그 제가 스승님들한테 뭔가 질문을 하고 물어볼 때 제일 죄송하다고 "아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그분들만큼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들만큼 그 어웨이큰 로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지혜로운 방법을 그냥 단숨에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습관이 아닌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나의 문제는 내가 헤쳐나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인제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명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고 나쁘게 말하면 강탈이 습관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내가 10 개를 노력했으면 100 개를 원하는 그쪽으로 막 몰고 가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의 결과가 왔을 때 '아 내가 한 만큼의 결과가 이만큼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못했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시선만 높게 두고 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 그것이 나에게 떨어지길 원하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불만에 들어가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확 찔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사회를 이끄는 덕목으로 수탈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남의 능력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도둑질하는 거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땀을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좋은 답을 막 당연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땀 흘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을 바라는 다수의 사람이 그 같은 삶의 지혜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잘못된 패단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 인격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려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좋은 답을 원하지 그렇게 노력해서 좋은 뭔가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일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노동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땀방울을 요구합니다. 땀방울은 땀방울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미에 대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죽어버린 사회입니다. 이거는 불교 경전에도 나오는데요. 부처님 그 제자들이 명상만 하고 이제 그 걸식을 하면서 탁발을 하러 다니니까 자이나교라든지 그 타 종교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일을 하지 않는가?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게으른가?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당신은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부처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울력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돕는 그런 그 불교 수행 체계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보다 이제 더 많은 뭐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꼭 일을 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어웨이큰 로드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진정한 도움을 받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제 의미를 좀 나누었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깨달은 분들이 나누는 브레싱이라든지 기도의 방법은 사람들이
100년, 200년을 해도 못할 만한 일들을 먼저 이루어내는,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로움을 주는 그런 행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화롭고 내가 평온해지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즐거우면 그로 인해 타인들도 즐거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거의 최고의 끝이 어웨이큰 로드인데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불을 비춰서 이쪽으로 오는 게 빨리 오는 방법이더라.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아니더라. 라는 걸 알려주는 건 정말 가치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거죠. 인간은 이래야 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먼 훗날 관 속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일생을 헛된 욕망으로 쫓느라 세월을 탕진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는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가만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딱 처했을 때 그제서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아, 좀 더 이렇게 살 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동일한 시간의 삶이 주어진다면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텐데 하고 후회할 때 이것이 오늘날 나와 같은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당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양과 계급을 막론하고 부자와 가난뱅이에 상관없이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운명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생애를 사랑한다면 정해진 운명으로부터도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이거 별을 막 그어야 되는데요. 정해진 운명에서 멀어진다는 건 결국은 까르마, 내가 과거에 만들어 놓던 까르마, 마치 기찻길처럼 쫙 놓여 있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 슈퍼 컨셔스니스 메디테이션을 하면 욕망과 욕구의 그 너머의 세계, 까르마의 너머의 세계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한 방법인데요. 바로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진 운명대로 가지 않고 그리고 그 운명으로부터 멀어지는 내가 원하는 운명이 만들어 놓은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날의 희망도 산산이 깨어지고 소년 시절의 꿈도 여름날의 오후처럼 찌들어버렸다. 여름날의 오후 딱 지금이죠. 잎의 죽음을 재촉하는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오고 있다. 와, 진짜 막 문학적인 표현이 정말 엄청나죠. 그 바람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때 나는 낙엽처럼 저물어 갈 것이다. 야, 여기 진짜 아름다우니까 한번 그냥 쭉 읽어볼까요? 젊은 날의 희망도 산산이 깨어지고 소년 시절의 꿈도 여름날의 오후처럼 찌들어 버렸다. 잎의 죽음을 재촉하는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오고 있다. 그 바람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때 나는 낙엽처럼 저물어져 갈 것이다. 아, 진짜 멋있네요. 근데 제가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싹 잊어버릴 것 같기는 해요. 쇼펜하우어 아포리즘에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겠죠. 낙엽처럼 힘없이 추락할 때 바람에 말하고 싶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성은 긍정적이지만 후회라는 건 달라이라마도 말씀하셨듯이 부정적인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도 긍정적이죠. 근데 후회하는 건 부정적인 파트에 들어가고 미워하는 것도 부정적인 것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요가 수행하고 딱 맞닿아요.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건 난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한 건 그 밑에 원망이 주변에 대한 원망,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고요. 반성이라는 건 내가 나를 비춰보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힘에 폭발적인 힘을 더할 수 있는 게 반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미움이 있으면 깨닫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건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우, 100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면 40살은 되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면 40, 불혹, 의욕스러운 게 없어야 된다는 우리의 불혹의 의미와도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 페이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기간을 두고 막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좀 시간이 여유로울 때마다 좀 자주자주 읽어서 빨리 책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3시 반에 지금 몇 시죠?
2시 45분인데요. 조금 있다가 바로 그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함께 할게요. 2000 아슈람 무료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근력 운동도 좀 하고 아포리즘 그동안 못 읽어드렸던 것도 좀 읽어드리고 이렇게 여유롭게 좀 시작하게 돼서 저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바로 뵐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